좋아요, 구독. 영국 내부의 문제인데 예. 영국에서만 끝나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영국 내부의 문제가 지금 바깥에까지 전부 다 표출이 되고 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다라는 게 어. 사실은 문제고요. 네. 제가 올해 그 작년 말에 항상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과 연초가 되면 키워드를 몇 가지 일단은 뽑아 드리죠. 네. 키워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어떤 기업 규제 그대로 일단은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노동시장 그리고 실업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뽑아 드리면서 그 키워드가 사실상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영국발 금융 위기론을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된 이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우리도 심각하게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군요. 예, 어저께 제가 우리 천명 선생님이 하시는 방송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좀 잘 짚어주셨고 네. 저는 조금 내부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식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왼쪽이 보리스 존슨 전 총리고요. 예. 오른쪽이 트러스 총리인데 네. 자, 그 조금 헤어스타일이 원래 조금 독특했죠. 네. TV나 뉴스 보시면 굉장히 내추럴하셨죠? 머리를 네. 안 감은 듯한 네. 그런 모습. 자, 이분이 존슨이 아직도 총리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일단은 이제 사임을 했죠. 7월 달에 일단은 사임을 했고 9월 달에 이제 트러스 총리가 새로 왔는데 스토리텔링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왜 사임을 했느냐. 원래 미운털이 조금 박혀 있었어요. 코로나가 그 창궐을 하던 시대에 이 보리스 총리가 코로나에 2번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티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총리 관저에서 파티를 열었죠. 파티를 열면서 그게 사실은 적발이 됐고 보수당 지금 집권이거든요. 보수당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사임을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신임과 불신임 투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일단 신임 받았습니다. 다시 신임을 받았는데 신임에 반대를 해서 장 차관들이요 40명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40명이 사퇴를 해서 불명예 퇴진을 지금 한 상태. 그래서 뽑힌 사람이 트러스 총리입니다. 지금 현재 트러스 총리고요. 지금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한 지. 자, 근데 지금 영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크게 모르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영국 내부의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됐느냐? 영국 보시면요. 21년 GDP 순위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5위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10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한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 강국인데. 네. 자랑스럽네요. 네, 10등 안에 들면은 원래 우리가 잘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영국이 일단은 5위란 얘기죠. 영국이 5위인데 자, 영국이 어떤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예.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 세계 경제 5위 대국입니다. 그렇죠. 영국. 낙수 효과가 있겠네요. 네. 예. 자, 파운드 일단은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이게 여러분 유로 차트가 아니라 파운드 차트입니다. 2021년입니다. 이쪽이요. 맨 왼쪽이 2021년이고요. 이게 오늘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뽑은 거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파운드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다. 유로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은요, 유로존에서 탈퇴를 했죠. 유럽에 있기는 하지만 유로존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유로하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영국은요, 쉽게 얘기해서 독고다이로 혼자 갑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파운드의 가치가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브렉시트에서
브렉시트로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면서 경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자, 영국의 감세 정책이 저번 주 일단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감세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영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트러스 총리가 지금 총리가 되면서 사실상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지 않고 그런 정책을 쓰지 않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일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부채가 굉장히 심합니다. 1경이 넘습니다, 여러분, 국가부채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올립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써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영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10.1%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9.1%였을 때 난리가 났죠. 지금 8.5, 8.3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정책으로 지금 지수는 어떻게 됐죠?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요,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10.1%고요. 12월까지 13에서 14%를 예상합니다.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중요한데요. 2023년 영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는요. 22.4%입니다, 여러분. 자, 22.4%예요. 내가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세금으로 22만 4천 원을 떼가서 내가 손에 쥐는 돈은 7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처분 소득 줄어들죠.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기업들도 물건을 못 파니까, 소비가 없어서 물건을 못 파니까 더 가난해집니다. 정부는 어떻게 되죠? 기업과 가게가 미시적으로 보면 기업과 가게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지를 못합니다. 정부도 세수가 줄어들어서 가난해집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자, 그러면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0.1%가 넘습니다. 자, 영국 얘기만 할게요. 자, 유로존 얘기도 굉장히 심각한데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뭡니까? 영국은 유로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영국만 따로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국이 지금 10.1%의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 신세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죠? 금리 정책을 써서 혹은 자,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쓰거나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돼요? 통화 정책을 써서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를 다운시킨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을 쓰는 것이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국룰입니다. 근데 지금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소득세 기본세율을 일단은 인하를 했어요. 일반 세율이 19%로 떨어졌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고소득자의 세율을 45%에서 40%로 다운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복귀 한번 해보죠. 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있고요. 우리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이라고 부르고요.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뭡니까? 금리입니다. 금리를 인상시키고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시장의 돈을 풀거나 혹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것. 하나. 자, 두 번째,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의 핵심적인 게 뭐다? 세금입니다. 세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시장의 돈을 풀거나 혹은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얻는 것이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지금 영국 정부는 뭐를 쓰는 겁니까? 재정정책을 쓰는 건데 세수를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세율이 낮아졌어요.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부동산 인지세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 우리나라도 인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지세를 받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6억 5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게 뭡니까? 인지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영국에서. 세수를요, 줄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법인세를 원래 인상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소득세도 중요하기는 한데 정말 세금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개인의 어떤 소득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법인의 소득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법인은 뭡니까? 대기업이죠. 예. 자그마한 법인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LG 같은 그런 법인들의 세금을 매겨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더 큰 효과를 얻는데 이걸 뭐예요? 철회해 버렸어요. 세금을 안 걷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시장에 돈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돈을 뿌려주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인데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오히려 돈을 더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발점이 됐느냐? 바로 여기에서 시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지금 다수당은 보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얼굴만 바뀐 거예요. 정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이 외에 세금을 이렇게 걷느냐? 자, 흥미로운 거를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철의 여인 대처죠. 예. 철의 여인입니다. 철이라고 불리우죠. 레이디 오브 아이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철이 맞습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뭐냐면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기 때문에 대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에요, 사실은. 자, 대처가 뭘 했냐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했습니다. 똑같죠? 지금. 그 다음에 성장 중심이었고요. 기업 활동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완전히 친시장적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일단 적지는 않았는데 우리 스트라이크 파업이 일어나면 그냥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파업 못하게. 그게 뭡니까? 철의 여인인데 지금 이 철의 여인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게 현재 영국의 새로운 총리다. 그리고 이 트러스 총리가 현재 이 트러스 총리가 지금 총리가 된 이유, 다수당의 대표가 된 그 공약이 뭐냐면 바로 이 공약입니다. 감세 공약이에요. 감세 공약.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공약으로 다수당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빚이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1억인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국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내 월급에서 아껴서 1억의 빚을 1억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월급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아껴서 채무를 상환하겠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자, 채무를 늘려서 어떤 내가 식당을 한다라고 하면 식당을 더 넓히고요. 종업원을 더 많이 채용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시켜서 1억을 갚겠다라는 겁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쓰고 있는 정책이고 2번이 뭡니까? 지금 중국과 영국이 쓰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적으로는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게 이론상이나 실제상이나 다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영국은 어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경제를 잡아먹은 겁니다. 보수당에서요. 자, 프랑스와 독일의 GDP를 일단은 앞서게 한 사람이 대처인데요. 반면에 실업률과 빈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뭐가 문제냐? 이 정치적인 싸움 같은 경우에 영국 내부의 문제로 일단은 끝날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게 경제를 잡아먹었어요. 감세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더 극심해질 것이고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 위기가 일단은 올 수 있다. 자, 1972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 방송에도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르다.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뛴 것도 여러 번이지만 지금 미국은 뭐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린 것과 같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72년을 보셔야 됩니다. 왜요? 1972년에 우리에게 친숙한 IMF 구제 금융을 영국이 받았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받았습니다. 감세 정책을 폈고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IMF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영국발 금융 위기는요. 앞으로 일단은 시작일 것이고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또다시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국 뉴스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제가 차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IMF는 이제 영국 감세안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좀 정면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 영국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초반에 영국의 GDP가 세계 5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영국의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세계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극명한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달러입니다. 지금 갓달러인데 네. 자, 방어를 해줘야 돼요. 달러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통화들이 네. 방어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네. 자, 영국은 GDP가 5위이기 때문에 파운드가 방어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달러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잘해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상대편 국가들이 못해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지배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유로 그리고 파운드 등등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항생장을 볼 수 있으면 제가 조금 한번 짧게 봐드릴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위안화 그리고 유로, 파운드가 달러에 대항을 해서 어떤 방어선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달러가 이만큼 오르지 않는데 지금 이런 통화들이 지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달러는 지속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네. 보세요. 자, 금리가 뭡니까? 금리는 화폐의 가치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화폐의 가치가 큽니다. 자, 근데 유럽 연합 그리고 우리 중국 위안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영국 파운드 어떻죠? 금리를요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중국은 금리 올리지 않고 있죠. 지금 유럽 연합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만큼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사실은 지금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게 뭐냐면 자, 11월 달에 1.15% 내지 1.5%를 올린다. 그 전에는 뭡니까?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은 겁니다. 금리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트러스 총리가 지금 돈을 푼다라고 하고 있는데 영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빨아들이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도 힘을 못 쓰고 유로도 힘을 못 쓰고 위안화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 거고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면 그 밑에 우리가 흔히 신용국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나라들은요, 환율이 치솟게 되는 겁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증시의 자금 이탈이 나는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내부 문제가 지금 외부에까지 터졌고요. 이게 달러에 대한 문제까지 터지면서 그 밑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환율 문제까지 개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